자, 그럼 이제 치환하는 거. 자, 뭘로 할까요? 일단은 이거 숫자가 없구나. 일단 문자 치환 먼저 하죠. 결칙체가 문자인 경우. 자, 데이터 프레임 보시면은 기재 내용이랑 메모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 프레임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fill enable 채운다. fill.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공백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none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다 찾아서 공백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요. 자,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요. 내가 원하는 컬럼을 먼저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채운 다음에 다시 이렇게 넣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결칙치를 이게 df 전체를 해버리면은 여기는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 문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문자마다 내가 채우고 싶은 값이 각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시리즈를 하나, 컬럼을 하나 선택해서 채우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제 df 기재네요. 이거를 보통 뭐 이런 식으로 기타 결칙치만 찾아서 이제 기타라는 걸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문자 함수 리플레이스랑 비슷한데 얘는 이제 결칙치만 싹싹 찾아서 바꿔준다라는 게 차이점이에요. 자, 결칙치가 숫자인 경우인데 결칙치 숫자인 게 없죠. 그래서 제가 만들게요. 자, 찾으신 금액에 잠시만요. 이거 카피 한번 할게요. 카피 안 하고 원본에다가 바로 넣으면 뭐라고 합니다. 여기서 0번째, 4번째, 3번째, 5번째 무작위로 한 겁니다. 무작위로. 이거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래서 찾으신 금액 쪽에 결칙치 3개를 만들어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찾으신 금액을 평균을 내면은 얘네들은 이 평균 내볼까요? 자, 민 그리고 찾으신 금액 55,392원인데 찾으신 금액 다시 한번 볼게요. 저기 결칙치가 나오려면요. 저 수동으로 다 더해가지고 그 개수 나누기 그 개수
만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산자가 하는 저 빈 함수를 자, 일단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결칙치를 만들어냈고요. 얘네들을 나중에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전체 대상에서 값을 가지지 않는데 그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전체 분포, 데이터 분포에. 자, 그래서 얘네들을 그 분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값으로 치환을 해서 얘네들을 버리지 않으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PLNA를 이용해가지고 보통 많이 쓰는 값이 일단 0은 잘 안 씁니다. 제가 0을 적어놓긴 했는데 0은 잘 안 쓰고 중앙값이나 최빈값을 많이 써요. 또는 평균.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의 분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집값 평균을 구할 건데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집값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높죠. 그래서 서울 집값을 포함해서 집값 평균을 내면은 이 평균이 대표값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럴 때는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좀 더 정확한 그 분포를 유지를 하겠죠. 그런 걸 따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분포나 생김새에 따라서 패턴에 따라서 얘가 좀 더 알맞을 수도 있고요. 얘가 좀 더 알맞을 수도 있고 얘가 좀 더 알맞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선택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 값의 격차가 크지도 않고 데이터가 많지도 않아서 보통 이럴 때는 평균으로 많이 넣습니다. 평균으로. 자, 그래서 평균으로 넣으려면 여러분들 평균을 구하셔야겠죠? 요거를 제가 구해놨죠 이미.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데이터가 좀 적어서 요거는 조금 평균이 크게 나왔네요. 그래서 요거는 평균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지금 분석 단계는 아니니까 문법을 연습하는 단계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어렵죠? 결칙치가 좀 통계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어렵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봤을 때 요 결칙치가 있으면 이 결칙치를 여러분들이 제외를 할 수 있잖아요. 위에처럼. 근데 데이터를 보면은 찾으신 금액만 있는 게 아니죠. 결국 이 9개 컬럼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데이터인데 얘 결칙치라고 이 핵 날려버리면 요 정보 8개는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결칙치를 안 날리는 게 좋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거 찾으신 금액 여기 결칙치 하나 있다고 날려버리면 이거 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정보들을 사용을 할 건데 그럼 얘가 요 찾으신 금액 쪽에서 결칙치라서 좀 이상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찾으신 금액 분석을 할 때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결과에. 그러니까 학습, 그 기계가 학습할 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통계로 분석을 할 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살리고 싶은데 이렇게 둘 수는 없으니까 합리적인 값으로 채워 넣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치환하는 여러분들 머신러닝 같은 거 할 땐 데이터의 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데이터의 개수가 적어지면은 학습을 시킬 수 없겠죠. 그럴 때는 이런 데서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상황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 상황들을. 지금은 일반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그 분석이나 머신러닝 과정에서 실습을 하긴 할 겁니다. 그때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니까 지금은 아 그렇구나. 결칙치라는 게 있고
결칙지는 이렇게 처리를 하는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시. 그래서 요거를 채워야 내가 나머지 데이터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울 건데 그래도 합리적인 값으로 채워야 우리가 찾으신 금액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대상으로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찾으신 금액을 필 NA 할 건데 여기다 0으로 하면 이제 결칙치는 다 0이 되는 거예요. 다 0이 되죠. 근데 이제 이 데이터군의 대표값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설정하면은 그래도 분포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평균에 가까운 애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체 평균값에 큰 영향을 주진 않겠죠. 원래 값에. 그래서 평균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미리 구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넣어서 평균값으로 채우시면 돼요. 자, 나중에 제가 그 분석 단계에 들어가면 통계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시각화랑 같이 해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숫자를 채우는 예제였습니다. 문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